22년 만에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0대 아들. 하지만 이 식사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이 식탁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22년 전 한 남자는 가족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빚을 남기고 연락을 끊고 아버지라는 이름도 버린 채 말이죠. 남겨진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웠고 아들은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한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오는 새벽 골목에 쓰러진 노인이 아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버린 아버지를 다시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은 떠나기 전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11월 새벽 6시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골목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택배기사 몇 명과 새벽 청소 노동자들만이 어둠 속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지호는 낡은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급하게 걸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 그 첫 대형 거래처 미팅이 오전 9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만 잘 되면. 지호는 주머니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잔액 273만 원. 3년 동안 새벽 배달, 야간 편의점 알바, 주말 창고 상하차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첫 물품을 떼고 사무실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오늘 계약만 성사되면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어. 그럼 엄마도 마트 일 그만두실 수 있고. 하지만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 비에 젖은 폐지 수레 옆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폐지를 묶던 노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15분 지하철역까지 가려면 20분, 거기서 강남까지 1시간 씻고 옷 갈아입으면 8시 30분 미팅 장소까지. 여유 있게 도착하려면 지금 당장 가야 했습니다. 119 부르고 그냥 가자. 내가 어떻게.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호는 결국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데. 노인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신고 접수됐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10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노인의 머리 밑에 자신의 배달 가방을 받쳐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해진 눈동자가 지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고맙소.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몸을 뒤척이며 손을 움직이는 순간 작업복 소매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는 커다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듯한 오래된 흉터. 하얗게 변색된 살같이 마치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설마. 지호의 머릿속에 22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5살. 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쳐 손목에 붕대를 감고 돌아왔었습니다. 어린 지호는 그 붕대가 신기해서 자꾸 만졌습니다. 아빠, 이거 아파? 응. 조금. 근데 우리 지호가 만져주니까 안 아파. 붕대를 풀었을 때 드러난 반달 모양 상처. 철근에 찍혀 깊게 패인 상처. 어린 지호는 그 상처를 신기하게 바라봤었습니다. 아빠 손목에 달이 있네. 그러게. 아빠 손목에 달이 살아. 그 기억이 22년 만에 떠올랐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목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크기, 모양, 위치.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아저씨,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수요. 천둥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22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의 이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그 이름. 그럼 혹시 지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들 있으세요? 이름이 지호? 노인의 탁한 눈동자가 순간 또렷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이 지호의 얼굴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지호냐? 노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우리 지호? 지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22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맞으세요?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여기서 폐지를 주우세요?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빨리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지호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0분 이미 늦었습니다. 미팅에 맞춰 가려면 지금 당장 가야 하는데. 하지만 들것 위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호는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사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노인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지호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팅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5통 와 있었습니다. 김지호 씨 어디세요? 9시 미팅인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죠? 우리 회사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다음은 없습니다.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랑 거래 못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년 준비한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273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새벽 배달을 시작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아버지는 그 골목에서 그대로 죽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에 만성 질환이 여러 개 있어요. 당뇨, 고혈압,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6개월도 버티기 힘듭니다. 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이요? 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고 관리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환자분 상태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아버지. 그런데 남은 시간은 6개월. 이게 무슨...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지호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침대 위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노인. 아니, 아버지. 22년 전 기억 속 아버지는 건장하셨습니다. 지호를 어깨에 태우고 놀이터를 뛰어다니셨습니다.
큰 손으로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아버지는 앙상하셨습니다. 뼈만 남은 팔 움푹 들어간 뺨, 주름투성이 얼굴. 지호야. 아버지가 힘없이 부르셨습니다. 지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네, 아버지. 미안하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괜찮아요. 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다. 지금 해야겠다. 내가 언제 또 정신 잃을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22년 전 내가 왜 떠났는지 알고 싶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엄마랑 저를 두고 왜 사라지셨는지,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22년 전 나는 큰 빚을 졌었다. 5천만 원. 그때 우리 집 전세금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겠지? 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공사장 일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는 빌려주지 않았지. 그래서 사채를 썼다. 사채요? 그래. 이자가 한 달에 10%였어. 5천만 원 빌리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지. 그걸 어떻게 갚겠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너랑 엄마 앞에서. 그날 기억나니? 지호는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5살 때 무서운 아저씨들이 집에 와서 소리를 질렀던 날. 기억나요? 엄마가 저를 방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그래.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러다간 너희까지 위험해진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도망쳤다. 혼자.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랑 저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버지 없으니까 엄마를 괴롭혔어요. 매일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결국 엄마는 전셋집을 빼서 빚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쪽방에서 살았어요. 6평짜리 쪽방. 2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2년이에요. 22년 동안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 청소,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 못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병실 밖 간호사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우시기만 했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먹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료부터 받으세요. 지호는 일어섰습니다. 지호야.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일단 입원하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습니다. 지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지호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비도 아까웠습니다. 오늘 병원비로 진료비 15만 원, 입원비 선납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208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3년 모은 돈이 하루 만에.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아니라 12평 반지하 투룸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15년째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지호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미팅은? 어머니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엄마. 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순자가 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앉아요.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일인데?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22년 된 소파였습니다. 천이 해져 스펀지가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 봤어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요. 김태수. 골목에 쓰러져 계셨어요. 폐지 주우시다가.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디서? 신림동 쪽이요. 새벽에 미팅 가려고 가다가 쓰러져 계셔서 119 불렀어요. 병원까지 같이 갔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간경화 말기래요. 6개월.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소리가 컸습니다. 지호가 놀라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얘기하지 마. 제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한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22년 전에 죽었어. 엄마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22년이야. 22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연락 없었어. 생사조차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게 아버지야?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봤습니다. 22년. 어머니는 22년 동안 혼자셨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 뭐래? 미안하다고요. 빚 때문에 도망쳤다고요. 빚?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빚. 5천만 원. 엄마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았지. 사채업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는데. 순자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그날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어. 2003년 11월 15일. 새벽 5시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여보? 집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과 지호가 위험해질 것 같소. 잠시 피해 있을 테니 걱정 마시오. 마이너스 태수. 순자는 그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전 9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 계십니까?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는 대한금융입니다. 김태수 씨 채무건으로 왔습니다. 채무요? 김태수 씨가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현재 8천만 원입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천만 원이요? 네. 3개월 동안 이자를 한 푼도 안 내셨어요. 그래서 원금에 계속 붙었죠. 오늘까지 1천만 원이라도 안 내시면. 남자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압류 들어갑니다. 이 집 전세죠? 전세금으로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런 일 전혀 몰랐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부부는 채무 연대 책임이에요. 남자들은 집 아니고 저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였습니다. 이것들도 다 압류 대상입니다. 제발요. 아이가 있어요. 5살짜리.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5살 지호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아저씨들은 누구야? 순자는 급히 지호를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방 들어가 있어. 싫어. 무서워. 지호가 울먹였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1천만 원. 못 구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호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사장, 친구 집, 친척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자는 결국 전세금 2천만 원을 빼서 빚쟁이들에게 줬습니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호와 함께 6평짜리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응. 잠깐만. 아빠 오시면 다시 큰 집 가는 거야. 아빠 언제 와?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남편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청소, 오전 9시 마트 계산, 저녁 6시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지호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숙제도 혼자 했습니다. 엄마는 밤 11시에야 돌아왔습니다. 지호야, 엄마 왔어. 엄마. 지호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김밥 사왔어. 편의점 할인 김밥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라 반값이었습니다. 맛있어. 지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의 피곤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맛있는 척했습니다. 우리 지호 착하다. 순자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그래? 우리 지호 최고네. 근데 엄마. 응? 다른 애들은 아빠가 운동회 왔는데. 우리 아빠는 언제 와?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출장 가셨어. 아주 먼 곳으로. 언제 돌아와? 글쎄. 한참 걸릴 거야. 나 아빠 보고 싶어. 엄마도.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가정의 달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려오세요. 지호는 도화지에 엄마와 자신만 그렸습니다. 아빠 자리는 비워뒀습니다. 지호야, 아빠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출장 가셨어요. 그래? 언제 오시는데? 몰라요. 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호가 요즘 좀 산만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순자는 식당 설거지 일을 하나 더 늘린 상태였습니다. 지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면 교육청 지원금 신청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순자가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호, 잘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자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2개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라면이다. 와, 라면. 지호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지호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 좋은 척하는 거라는 걸.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지호야,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선생님,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뭐? 내 성적이면 충분히 서울권 대학 갈 수 있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요. 그냥 취업할래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학자금 대출도 있고 괜찮아요. 전 일찍 돈 벌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지호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뭐? 왜?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호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보답할 차례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호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달, 야간 편의점, 창고 상하차였습니다. 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273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작할 거야. 그럼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어. 지호는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일 안 하고 편하게 사시는 모습을. 하지만 그 꿈은 오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게 22년이 지났어. 순자가 말을 마쳤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너 잘 키운 게 다행이지.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너 잘못 없어. 순자가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호야. 네? 그 사람. 이제 어쩔 거야?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냈어? 네. 입원비 50만 원요. 그 돈. 괜찮아요. 제가 벌면 돼요. 미팅은? 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망했어요. 늦어서요.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준비한 건데. 괜찮아요. 다른 기회 찾으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다시 만날 거야? 지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6개월 남았다며? 네. 그럼.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하지만 너까지 말리진 않을게. 고마워요, 엄마. 대신 조건 하나. 뭔데요? 병원비 때문에 우리 생활비 쓰지 마. 그 사람은 그 사람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았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앙상한 몸, 거친 손, 눈물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뭘 하고 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미웠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몰래였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병원 도착했습니다. 407호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지호야.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밤새 우신 모양이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 소리 질러서. 아니에요. 제가 화낼만 했어요. 지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22년 동안 뭐 하고 사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냐? 네. 듣고 나면 더 실망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좋아. 얘기해 주마. 그리고 22년간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집을 나온 뒤 부산으로 갔다. 사채업자들 눈을 피하려고. 거기서 공사판 막노동을 했어. 하루 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지. 그 돈으로요? 빚을 갚으려고 했어. 매달 50만 원씩 사채업자한테 보냈지. 이름 없이. 그렇게 5년을 보냈어. 5년이요? 그래. 5년 동안 3천만 원을 갚았어. 근데 어느 날 알았지.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갚고 있다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이렇게는 못 갚겠다고. 그래서요? 포기했다. 빚 갚기를.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했어. 너랑 내 엄마 찾아다니는 일을. 찾아다니셨다고요? 그래.
5년 만에 서울로 올라왔어. 옛날 동네에 가봤지. 너희는 이미 이사간 뒤였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다들 모르더라. 어디 갔는지.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어. 서울 곳곳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7년 동안이요? 그래. 17년. 낮에는 폐지 주우면서 밤에는 너희를 찾아다녔어. 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전화는 안 하셨어요? 전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겠냐? 나야 너희를 버리고 도망친 아빠야라고. 하지만 그리고 무서웠어. 내 엄마가 날 욕할까봐. 너도 날 미워할까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비겁했지. 알아. 근데 그게 나였어.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미웠지만 불쌍했습니다. 아버지, 응?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지호를 보셨습니다. 모르겠다. 6개월 남았다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치료받으세요. 제대로. 돈이. 제가 벌게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내가? 네. 아버지 병원비요. 제가 책임질게요. 안 돼. 그건. 괜찮아요. 전 젊으니까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지호는 일어섰습니다. 대신 조건 있어요. 조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비 된다는 거요. 왜? 엄마가 알면 반대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호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지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지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지. 통장에는 208만 원이 있었습니다. 6개월 병원비는 최소 5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1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벌지? 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알바 앱을 열었습니다. 새벽 배달, 야간 경비, 대리운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지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호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4시 신문 배달, 오전 8시 택배 상하차, 오후 2시 대리운전 대기, 밤 10시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씻고 자면 3시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호야, 이러다 쓰러지겠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그래도 얼굴이 완전히 상했어. 거울 좀 봐. 지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2주 만에 OKG가 빠졌습니다. 이 정도야 뭐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그 2주 동안 지호가 번 돈은 34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48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2주치 80만 원을 내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960만 원 정도 더 필요해. 그럼 총 1,500만 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일하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몰래였습니다. 407호 병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호야 왔구나.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2주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치료를 받아서였습니다. 얼굴이 좀 나아지셨네요. 그래. 밥도 잘 나오고 약도 제때 먹으니까. 근데 너는? 아버지가 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너 많이 상했구나. 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괜찮긴. 눈 밑 봐라. 다크서클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간 수치가 좀 안정됐대. 약 잘 먹고 관리하면 1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래. 정말요? 그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어. 지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병원비 내줘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진에서 나왔습니다. 김태수 씨 계십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채무 독촉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채무요? 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22년 전 일 아닙니까? 그건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지호를 봤습니다. 원래 채무 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변제요? 네. 김태수 씨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습니다. 총 3천만 원이죠. 이건 채무 승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10년, 즉 2018년에 또 시효가 끝나는데 남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8년 3월 김태수 씨가 우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빚을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것도 채무 승인입니다. 지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래. 그때 너희를 찾아서 빚이라도 갚고 떳떳하게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시효가 2018년부터 다시 10년입니다. 즉 2028년까지 유효합니다. 남자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22년간 이자 약 1억 2천만 원. 그동안 갚은 3천만 원 제외하면 남자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억 4천만 원. 지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이요? 네. 정확히는 1억 4,280만 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원금이 5천만 원인데 어떻게 1억 4천이. 이자가 복리로 붙었습니다. 22년이면 충분히 이 정도 됩니다. 남자는 서류를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한 개월 안에 상환 계획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법정으로 가시든지 선택하세요. 남자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억 4천만 원. 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지호야. 아버지가 지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건 내 빚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혼자서요? 모르겠다. 하지만 너한테까지 피해 줄 순 없어. 아버지. 됐어. 그만 가봐. 일 있잖아. 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억 4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구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호는 법무법인 정진을 검색해봤습니다. 실제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채권 추심 전문 법인이었습니다. 2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추심을? 댓글을 읽어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20년 전 빚 때문에 지금 추심당하고 계세요. 시효가 중단되면 영원히 갚아야 합니다. 차라리 개인 파산 신청하세요. 개인 파산이었습니다. 지호는 그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였습니다. 인정되면 빚이 탕감됐습니다.
이게 답일까? 하지만 개인 파산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변제 노력을 했어야 하고. 아버지는 해당될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하러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지호야,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그래. 근데 너 요즘 어디 다녀와? 화요일이랑 목요일마다. 네? 그냥. 친구 만나고요. 친구?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무슨 친구인데 맨날 그 시간에 만나? 그냥. 고등학교 친구요. 거짓말.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내가 병원 간다는 거. 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미행했어. 어제.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병원 간 거 맞지? 서울대병원 407호. 엄마.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있지?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썼어? 80만 원이요. 2주에 80만 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그 돈을 왜 내? 엄마, 그냥 못 내버려 두겠어요. 못 내버려 둬.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그래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요. 그럼 내가 죽어. 어머니의 말에 지호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너 지금 모습 봐. 2주 만에 OKG 빠지고 얼굴에 생기 하나 없고.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진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널 지키려고 22년을 버텼어. 그 사람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증명하려고. 근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는 걸 어떻게 봐. 엄마. 제발 부탁이야. 그 사람한테 돈 쓰지 마. 우리 둘이 살아야지. 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쳐서요. 그럼 이제 안 갈 거지?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호야.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죽을 사람을 그냥. 넌 착해도 너무 착해. 어머니가 지호를 밀치셨습니다.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야.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김태수 환자 보호자님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병원비 8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지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68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을 내면 388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빼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5개월 반. 880만 원 더 필요해. 그리고 1억 4천만 원 빚까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지호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버린 아버지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내 피가 흐르는. 복잡했습니다. 미웠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호 씨? 저 법무법인 정진입니다. 오후에 병실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김태수 씨 채무건 때문에.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보호자일 뿐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시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내용인데요?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박함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혹시 빚을 줄일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 희망 같지 않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진은 강남역 근처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김지호 씨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는 지호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태수 씨 채무가 현재 1억 4,280만 원입니다. 네. 이 빚은 사실상 갚기 불가능합니다. 김태수 씨 상황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채무 탕감입니다.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탕감이요? 네. 원금 5천만 원만 갚으시면 나머지 이자는 전부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남자가 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드님이 연대보증을 서주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요? 네. 김태수 씨가 못 갚으면 아드님이 대신 갚는 거죠. 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을요?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매달 42만 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10년. 네. 이자 포함해서요.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닙니까? 1억 4천이 5천으로 줄어드는 건데요. 지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0년. 매달 42만 원. 계산해 봤습니다. 10년이면 총 5,040만 원이었습니다.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10년이면 내가 37살. 그때까지 매달 42만 원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참고로 이 제안은 일주일 후면 사라집니다. 그때는 다시 1억 4천만 원 전액 청구됩니다. 지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연대보증 10년 42만 원.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것인가, 자신을 지킬 것인가. 그 기로에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호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연대보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매달 42만 원. 총 5천만 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407호 병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호야 왔구나.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살아있었습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 오늘 의사가 그러더라. 잘 관리하면 2년도 가능하대. 정말요? 그래.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어. 지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무거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번에 법무법인에서 온 그 사람 말이에요.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듣게 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채무 탕감 제안이요. 1억 4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줄여준대요. 정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신 제가 연대보증을 서야 한대요.
10년 동안 매달 42만 원씩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아버지. 절대 안 돼. 그건 절대로.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지호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지호야 들어라. 연대보증은 절대 서면 안 돼. 그건 너까지 망하는 길이야. 하지만 1억 4천만 원보다는 안 돼. 나 하나 망한 거로 끝내야지 너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미 인생 망쳤어. 22년 전에. 근데 너는 아니잖아.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아버지, 제발 부탁이야. 연대보증 서지 마. 나는 그냥 빚 안고 죽을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이잖아. 나 어차피 오래 못 살아. 2년? 그것도 운이 좋으면이야. 아마 1년도 못 버틸 거야.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빚도 사라져. 상속 포기하면 돼. 아버지, 그게 최선이야. 너는 그냥 나 없이 잘 살아.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지호는 일어섰습니다. 지호야. 네. 고맙다. 여기까지 와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진이었습니다. 김지호 씨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생각 중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답변 안 주시면 제안은 취소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8시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6시 출근이었습니다. 엄마 왜 안 쉬세요? 너 기다렸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앉아. 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호야. 어머니가 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연락 왔지? 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도 전화 받았어. 그 사람들한테. 네? 너한테 연대보증 제안했다며?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결정 못했어요. 결정 못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뭘 고민할 일이야. 엄마.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22년 고생했어. 이제 또 10년을 고생하라고. 하지만 엄마 1억 4천만 원보다는 1억이든 5천이든 상관없어. 그건 우리 빚이 아니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호야, 엄마 말 들어. 연대보증은 절대 서면 안 돼. 그건 너까지 망하는 길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은 우리 버리고 도망갔잖아. 2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잖아. 어머니가 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호야, 제발. 엄마 말 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지 마. 엄마. 엄마는 너 하나 보고 22년을 버텼어. 추운 새벽에 청소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하고 밤늦게까지 일한 게 다 너 때문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내 아들이 그 사람 때문에 빚쟁이 되는 걸 엄마가 어떻게 봐.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걱정 끼쳐서요. 그럼 안 할 거지? 연대보증?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호를 밀쳐냈습니다. 지호야, 대답해. 안 할 거지?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아버지도 사람이잖아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매달 42만 원씩 10년.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그 돈이면 우리 이사 갈 수 있어.
엄마 일 그만둘 수 있어. 내가 결혼도 할 수 있어. 엄마.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사람 빚을 갚겠다고. 22년 동안 우리 버린 그 사람을.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7시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법무법인 정진 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면 아버지는 1억 4천만 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지호가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안 서면 지호는 자유롭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평생 1억 4천만 원 빚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저녁 8시였습니다. 지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컵라면 하나요? 네, 1,500원입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연대보증 10년 42만 원. 밤 10시였습니다. 휴게 시간이었습니다. 지호는 편의점 뒤편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김지호님, 오늘 밤 12시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대보증 서명 여부를 알려주세요. 2시간 남았습니다. 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22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5살. 아버지가 사라진 날. 무서운 아저씨들이 집에 와서 소리를 질렀던 날. 초등학교. 아버지 없이 운동회를 하던 날.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달리기를 했지만 지호는 혼자였습니다. 중학교.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던 모습.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도 웃으시던 모습. 고등학교. 대학 포기하고 일을 시작하던 날. 엄마, 나 빨리 돈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앙상한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 내가 뭘 선택해야 하지? 밤 11시였습니다. 지호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남자는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한 봉지를 샀습니다. 힘든 하루였나 봐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아들한테 혼났어. 아드님한테요? 응. 내가 빚을 좀 졌거든. 그걸 아들이 알고는 완전 화내더라고.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는 해. 아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빚이 생긴 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도 아들이 결국엔 도와주겠대. 같이 갚자고. 고마운 놈이지. 남자는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호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네, 법무법인 정진입니다. 저, 김지호입니다. 아, 김지호 씨. 결정하셨습니까? 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을요? 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세요. 서류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끝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건가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하러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너 기다렸어. 어머니가 지호를 봤습니다. 결정했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라고 했어? 하겠다고요. 연대보증.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호야. 미안해요, 엄마. 엄마 말 안 들어서. 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정말 착해도 너무 착해.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게요.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니.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 젊잖아요. 어머니는 지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착해서 탈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견딜만한 바람이었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10년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2년 동안 버려진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버텨온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책임지자. 그날 밤 지호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지호는 법무법인 정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8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호 씨, 어서 오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대보증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 채무자 김태수. 연대보증인 김지호. 채무 금액 5천만 원. 상환 기간 10년 120개월. 월 상환액 42만 원. 지호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남자가 펜을 건넸습니다. 지호는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명란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호가 돌아봤습니다. 60대 남자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법무법인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강수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법률 대리인요? 법무법인 정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김태수 씨가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이강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니요? 무슨 근거로? 첫째, 김지호 씨는 채무자의 직계 가족이지만 채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강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둘째, 이 채무는 22년 전 발생한 것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중간에 채무 승인이. 그 채무 승인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태수 씨는 당시 극도의 경제적 궁핍 상태였고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이강수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채권은 이미 2015년에 다른 채권 추심업체에 매각됐습니다. 당시 매각 금액은 원금의 10%, 즉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을 청구하고 계시죠? 이건 부당 이득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수 변호사가 지호를 받습니다. 김지호 씨,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 추심입니다. 지호는 멍하니 이강수 변호사를 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강수 변호사가 법무법인 정진 남자를 봤습니다. 이 채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법원에 가면 전액 무효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생각이 아닙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이강수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입니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채무 전액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화면에는 판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 이강수 변호사가 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김태수 씨가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어제 병원에서 전화 오셨어요. 아들이 연대보증을 서려고 한다면서 막아달라고요. 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요? 걱정 마세요. 무료입니다. 무료요? 네. 저희 법무법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수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앞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연락 오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씨 정말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네. 아드님을 지키려고 마지막 힘을 다 쓰셨어요. 병실에서 몇 시간 동안 저한테 사정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강수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두신 거 자랑스러워하세요. 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강수 변호사가 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김태수 씨 빚은 제가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다 없어지나요?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법원 판결 받으면 채무 전액 무효 가능합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아버지 얼굴 보고 오세요.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지호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407호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지호야.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안 썼지? 네. 이강수 변호사님이 막아주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빚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빚은 내 문제야. 하지만 너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아버지가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야, 나는 아버지로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22년 동안 버리고 돈 한 푼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 그런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너를 지키는 것밖에 없더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아버지라서. 지호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훌륭한 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지호야.
네, 아버지. 이제 나 걱정하지 말고 너 인생 살아. 엄마랑 행복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도 같이 사셔야죠. 나는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1년이래. 그래도 1년이잖아요. 그 1년 동안 우리 같이 있어요. 지호야. 엄마한테도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저 지켜주신 거요. 그럼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엄마는 날 용서 못해. 그리고 그게 맞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아버지. 하지만 지호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요? 나 죽고 나면 내 엄마한테 이 얘기 해줘.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를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아버지,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안 돼. 내 엄마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아버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호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순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강수 변호사한테 전화 받았어. 연대보증 막았다고. 순자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순자. 고개 들어요. 고개 들으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2년 만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2년이에요. 22년. 한 번도 연락 없이. 생사조차 모르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아들은 지켜줬네요. 이강수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병실에서 몇 시간 동안 사정하면서 지호 지켜달라고 했다고. 순자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고맙다고 말하러. 순자. 하지만 용서는 안 해요. 절대로.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우리를 버린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알아. 당연해. 하지만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호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막지는 않겠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 있어요. 뭐든지. 지호한테 더 이상 짐 지우지 마세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아무것도. 지호 인생은 지호 거예요. 알았어. 약속해. 순자가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야, 가자. 엄마 출근 시간 다 됐어.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근데 어쩌겠어. 넌 이 사람 아들이잖아.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만. 순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지호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지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뭐가? 아버지 만나게 해주셔서요.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호야. 네?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이 미워. 평생 용서 못할 거야. 알아요. 하지만 너한테는 아버지잖아. 그걸 막을 순 없더라.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22년 동안 미워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불쌍한 늙은이더라. 엄마.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22년 만에 조금 풀린 실타래였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갑자기 왜? 그냥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켜주셔서요.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바보. 그런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순자도 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버텨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강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빚은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채권 추심업체의 부당 행위를 인정했고 1차 판결에서 채무 금액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중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강수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정말요? 네. 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분할 상환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5만 원씩 10년 동안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억 4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월 5만 원씩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좋은 소식 전하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407호 병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환자분 찾으세요? 네, 어디 가셨어요? CT 촬영하러 가셨어요. 10분 후에 돌아오실 겁니다. 아, 네. 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뭐지? 지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에게 아빠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 1.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주기 마이너스 못했다. 미안하다. 2. 수영 가르쳐주기 마이너스 못했다. 3. 첫 등교 함께하기 마이너스 못했다. 4. 운동회 달리기 함께하기 마이너스 못했다. 5. 중학교 입학식 가기 마이너스 못했다. 6. 고등학교 졸업식 가기 마이너스 못했다. 7. 성인식 축하해주기 마이너스 못했다. 8. 첫 직장 축하해주기 마이너스 못했다.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50개가 넘는 항목들이었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실격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싶다. 지호와 순자 3명이서 밥 한 번 먹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지호야 왔구나. 아버지의 얼굴은 3개월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그래. 의사가 그러더라. 이제 1달 정도 남았대. 1달이요? 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덤으로 사는 거야. 아버지가 침대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일로 왔어? 얼굴이 밝은 걸 보니 좋은 일 있나? 아, 네.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빚이요.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대요. 그것도 월 5만 원씩이요. 정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법원에서 인정해줬대요. 그럼 1억 4천만 원이. 네.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늘이 날 불쌍히 여긴 모양이구나.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월 5만 원은 제가 낼게요. 안 돼. 그건 내 빚이야. 하지만 지호야 약속했잖아. 너한테 더 이상 짐 지우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지호를 봤습니다.
이 돈은 내가 낸다. 폐지 주어서라도 낸다. 아버지,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요? 아버지가 테이블 위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봤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몰래 봤어요. 괜찮아. 너 보라고 둔 거야. 네? 지호야, 마지막 소원이 뭔지 봤지? 네. 세 명이서 밥 먹기. 그래. 그것만 이뤄주면 나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괜찮으실까요? 부탁해봐. 딱 한 번만. 마지막이라고. 알겠어요.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가 부탁이 있대요. 무슨? 세 명이서 밥 한 번 먹자고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엄마. 그 사람이랑 밥 먹을 순 없어. 아버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도 안 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 용서 못해. 절대로. 엄마 제발요. 마지막이에요. 안 돼.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호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지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407호 병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지호야. 아버지가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 엄마는 안 왔지?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설득했는데. 괜찮아. 당연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호야. 내 아버지. 고맙다. 마지막까지 아들로 남아줘서. 아버지,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없습니다.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지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빨리 들어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울먹이는 소리가 왜 나? 아버지가 위독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407호요. 알았어.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걸어왔습니다. 엄마. 방 어디야? 여기요. 지호는 어머니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요, 엄마. 순자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 정말 왔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순자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그래.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미안하오. 순자. 22년 동안 정말 미안했소. 그걸 지금 와서 말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이에요. 22년.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잘못인 줄 알면 왜 22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쪽방에서 살았어요. 전세금 다 빼서 빚 갚고 6평짜리 쪽방에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지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러 가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운동회 때마다, 입학식 때마다, 졸업식 때마다. 다른 집 아빠들은 다 왔는데 우리만 없었어요. 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휘청거리며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지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하오. 순자. 용서해 주시오. 제발. 아버지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지호가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아버지는 다시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순자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일어나요. 용서해 주시오. 제발. 일어나라고요. 순자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해서 22년이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지.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세 명이서, 밥 한 번 먹고 싶소. 순자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버지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도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루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점심때 올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도시락 싸올게요. 세 명 몫으로. 고맙소. 순자. 대신 이번 한 번뿐이에요. 다신 이런 거 없어요. 알았소. 순자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바보.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야. 22년 동안 뭐 했대? 엄마. 가자. 내일 도시락 싸야지.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22년 만에 가족 식사가 있을 내일이었습니다.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좋은 하루가 되길. 지호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야 하나? 순자는 한참을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만드는 남편의 식사였습니다. 아니, 곧 죽을 사람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김치찌개나 할까? 아니면 된장찌개.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22년 전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미역국이었지. 순자는 마트에 가서 미역을 샀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샀습니다. 500지에 3만 원이었습니다. 비싸네. 근데 마지막인데 뭐 어때? 집으로 돌아와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만에 끓여보는 건지.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물을 붓고 간을 맞췄습니다. 김태수 그 사람이 미역국에 참기름 많이 넣는 걸 좋아했지. 순자는 참기름을 2스푼 넣었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구수한 미역국 냄새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지호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있어. 미역국이요? 내 아버지가.
옛날에 제일 좋아하던 거야. 지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바보.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순자와 지호는 도시락 3개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겁죠? 제가 들게요. 괜찮아. 순자는 도시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407호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네. 순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지호가 간이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병실용 이동식 테이블이었습니다. 순자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미역국, 잡곡밥, 김치, 깍두기,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였습니다. 와.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역국이네. 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아니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순자, 지호였습니다. 22년 만에 가족 식탁이었습니다. 그럼 먹을까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먹자. 아버지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지호가 아버지의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아버지, 편하게 하세요. 지호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 똑같네. 네. 22년 전이랑. 똑같아. 이 맛. 아버지가 순자를 봤습니다. 고맙소. 순자. 기억해줘서.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호는 계속 아버지께 밥을 떠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래. 고맙다. 순자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그냥. 드세요. 많이 만드셨잖아요. 순자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뜨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서 삼킬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지호야. 네, 아버지. 너. 어렸을 때 자전거 못 탔지? 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려다가. 미안하다. 그때 사고 나서. 못 가르쳐 줬지. 괜찮아요. 그리고 수영도 못 가르쳐 줬고. 운동회도 못 갔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겠어. 지금 안 하면 못해. 아버지가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야, 너 정말 잘 컸어. 엄마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아버지,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런데도 날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순자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바보예요. 알아. 22년이에요. 22년. 그 긴 시간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버텼어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한 것밖에 할 말이 없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응? 마지막에. 지호는 지켜줬네요. 연대보증 막아준 거요. 당연한 거 아니오. 아버지로서.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순자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22년 동안 당연한 걸 안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당연한 걸 했네요. 그래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미움이 풀렸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용서는 아니에요. 절대 용서는 안 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만은 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소. 순자. 정말 고맙소. 바보.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22년 동안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사진? 네. 기념으로요. 그래. 찍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세 사람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가운데, 순자는 왼쪽, 지호는 오른쪽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22년 만에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잘 나왔네요. 간호사가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미소였습니다. 엄마도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진이네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좋다. 아버지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인화해서 내 침대 옆에 두면 안 될까? 네, 제가 인화해서 가져올게요. 고맙다. 지호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순자가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시오. 몸 조리하세요. 약 잘 드시고요. 응.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사랑했어. 22년 전에도 지금도.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순자는 문을 나섰습니다. 지호가 따라 나오려 하자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지호야, 잠깐만. 네? 이거. 아버지가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돈이야. 50만 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폐지 주워서 모은 거야. 3개월 동안.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로 써라. 아니면 내 엄마 뭐 사드리든지.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이게 아버지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아버지가 지호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22년 동안 한 푼도 못 줬는데 이것이라도. 아버지. 그리고 지호야. 네? 너 정말 훌륭하게 컸어. 내 엄마가 정말 잘 키우셨어.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지호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지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이거 주셨어요. 지호가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뭔데? 폐지 주워서 모은 돈이래요. 50만 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폐지를 주워서. 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였습니다. 가자. 집에. 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밥 해주신 거요.
아버지랑 밥 먹어주신 거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도. 속은 시원해졌어. 네. 2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다 했거든.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그 사람. 얼마 안 남았지? 의사 선생님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그래. 순자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지호야. 네. 마지막까지 잘해줘. 내 아버지니까. 네. 엄마는 이제 안 갈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늘로 충분해. 22년 동안 못한 거 다 했어. 순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해줘. 뭐라고요? 고맙다고. 마지막에 우리 아들 지켜줘서.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식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마지막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뤄진 화해였습니다. 지호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개월 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었습니다. 아니, 끝을 알리는 햇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끝이었습니다. 지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물 드실래요? 고맙다. 지호야. 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오전에 병원에 들렀다가 오후에 일을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너 많이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저 젊잖아요. 미안하다.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야. 내 아버지. 서랍. 열어봐. 서랍이요? 지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쓴 편지야. 편지요? 지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에게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지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22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해서. 너 5살 때 떠났지.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기억나. 아빠 어디가? 아빠.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 부산으로 도망쳐서도 서울로 돌아와서도 폐지를 주우면서도 너 생각뿐이었어. 잘 크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볼 수 없었어. 용기가 없었어. 17년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너희를 찾았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3개월 전 드디어 너를 만났지. 골목에서 쓰러진 나를 구해준 게 너였어. 처음에는 몰랐어. 22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내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 우리 지호다. 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비를 내주고 매일 찾아와주고. 미안했어. 동시에 고마웠어. 그리고 자랑스러웠어.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지호야, 너는 아버지 닮지 않았어. 엄마 닮았어. 착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아버지처럼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게 다행이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내 엄마 잘 모셔드려. 22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분이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아버지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아빠가.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나 읽었냐? 네. 미안하다. 이런 편지밖에 못 남겨서. 아니에요. 충분해요. 지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호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순자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조용히 편지를 덮었습니다. 그 사람답네. 엄마,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바보 같은 사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호야. 네? 내일 병원 갈 때 나도 같이 갈게. 정말요? 응. 마지막인 것 같아서.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순자와 지호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7호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호야. 왔구나. 네. 그리고 순자? 순자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왔어요. 고맙소. 또 와줘서. 별 말씀을요.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그래. 바보 같더라고요. 미안하오. 그만 미안하다고 해요. 듣기 지겹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응? 고맙다고 할게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22년 동안 지호 생각해줘서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 읽으니까 당신도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순자,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당신도 힘들었겠죠? 혼자서. 응.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진짜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순자. 정말 고맙소.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호야. 내 아버지. 서랍에 또 하나 있어. 뭐가요? 봉투. 하나. 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거요? 그래. 열어봐. 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3개월 동안 모은 거야. 지호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지호. 잔액 150만 원. 이게 어떻게? 폐지 주어서 조금씩 넣었어. 내 명의로. 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걸 언제? 매일 10,000원씩, 20,000원씩.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3개월이면 100번 넘게 은행 갔어.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아버지. 지호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호자분들 마지막 인사하세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호와 순자는 침대 양쪽에 섰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지호야, 내 아버지.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 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저도 미안했어요. 혼자 보내서. 순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쉬어야겠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환자분 심정지입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27분. 의사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장례식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료진 몇 명, 이강수 변호사, 그리고 쪽방촌에서 아버지를 알던 분들 몇 명이었습니다. 고인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폐지 주우시면서도 항상 웃으셨어요. 명복을 빕니다. 지호는 상주로서 절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지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3일 후 화장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모실까요? 장례 지도사가 물었습니다. 납골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근교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작은 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지호가 유골함을 안치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절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히.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배달, 택배, 상하차, 편의점 알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150만 원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지호는 다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지호가 유골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지호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뭐요? 그 사람. 마지막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지호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22년 동안은 나쁜 아버지였지만 마지막 3개월은 진짜 아버지였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해주기로 했어. 엄마. 늦었지만 그래도. 순자가 유골함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용서할게요. 이제. 지호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작은 사업 시작하려고요. 그래? 네. 온라인 쇼핑몰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 일 그만두세요. 제가 이제 벌게요. 아니야. 엄마도 일할 거야.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거지. 순자가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지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자주 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지호는 웃었습니다. 가자, 엄마. 그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2년의 긴 터널을 지나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돈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 깨달음이 지호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개월 후. 지호의 온라인 쇼핑몰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매출은 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지호야, 주문 들어왔어. 네, 엄마. 지금 포장할게요. 순자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지호의 쇼핑몰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10개 발송했네. 잘했어.
내일은 15개 목표예요. 그래, 할 수 있어.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엄마,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네. 배웠거든요. 유튜브로. 지호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지호를 봤습니다. 닮았네. 그 사람을. 등 굽은 모습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좋은 아들 낳게 해줘서 고마워요. 순자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지호가 미역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와, 냄새 좋은데? 맛있을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거든요. 두 사람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호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드세요. 어머, 고마워. 순자가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우리 아들 요리 실력 늘었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지호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노을이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폐지를 줍던 노인이 쓰러진 자리에서 지나가던 청년이 본 손목의 흉터. 22년 전 헤어진 아버지였습니다. 짧은 재회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증오와 용서 사이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들과 어머니를 새로운 내일로 이끌었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늦었어도 진심이면 된다.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다. 지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남긴 150만 원과 사랑을 가슴에 품고